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건강검진하면 결과지들 받으시는데 그때 받는 결과지에서 복부 초음파 부분에 이런 소견을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바로 지방간인데요. 이 지방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나 건강검진했는데 지방간 나왔어. 나도 있어. 야, 쟤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지방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지방간 하면 가장 먼저 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술도 물론 지방간과 관련이 있지만 요즘에는 술과 관련이 적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늘어난 게 보이지만 간세포가 손상됐거나 섬유화의 소견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단순당과 액상가당이 포함된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요. 포화지방 위주의 음식을 자꾸 드시는 분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고 계속 에너지는 내 몸에 과도하게 남게 되는 상황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견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4명 중에 1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생기게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지방간염의 차이는 간세포의 손상을 동반한 염증 소견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간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단순 검사로는 알기는 어렵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항상 찔러서 간을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제 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 또 4명 중에 1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 있는 간경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순히 지방간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방간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 16명 중에 1명은 간경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간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고 사망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에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간을 어떻게 과연 그럼 개선을 시켜야 될까? 오늘은 약물 치료 말고요.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체중 혹은 비만이신 경우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5% 이상의 체중 감량은 간 내의 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간 내의 염증 및 간 섬유화 개선을 위해서는 7에서 1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 내의 지방량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건 하루에 평소보다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의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이 추천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일단 다들 체중을 빨리 빼려고 하시는데 절대 지방간이 있을 때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간의 염증과 섬유화의 악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초기보다 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려는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술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과당이 포함된 음료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설탕, 과당을 음료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산 생성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쉬운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에 물, 주스 대신에 이온음료 대신에 물을 드시고요. 가공된 음식 줄이시고요. 뒤에 보면 항상 영양 표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당류를 하루에 50g 이내로 드시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맛이 나는 디저트들 정말 안 드실 수는 없는데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드시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및 단일 포화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자, 케이크, 감자튀김, 크루아상,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놀라운 점 하나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제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커피 안에 시럽이 안 들어간 커피를 드시면 오히려 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동반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는 비만 있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더욱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 다이어트를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냥 누구나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개선시키시고 적절한 체중 감량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